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설명회 왔었는데요. 딱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은 괜히 흰눈이 펑펑 내리는 거 보니까 좀 기분이 매우 좀 업돼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좀 서설이라고 생각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금년 사업하신 분들은 대박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 이때에 와서 좀 좋은 소식들을 좀 많이, 사업 성공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부 환경산업과에서 이제 금년도 이제 환경산업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저 이후에 물론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는 또 다른 파트에서의 어떤 기업의 육성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그 이후 이제 우리 기술원 쪽에서 좀 더 강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그때 어차피 좀 중복되니까 그때 들으시도록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수도권에서 이제 1차 기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환경부 정책실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러 이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환경산업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정책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사실 매년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금액만 좀 달라질 뿐이고, 지원해주는 국가라든지 중점 어떤 그런 지역이나 기술 방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긴 한데, 크게 보면 매년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부의 전체 환경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하신 분들은 이제 마인드가 좀 탁월하시니까 그걸 비즈니스하고 잘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도 아마 또 이 자리에서 또 정책 설명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금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이 PPT 자료를 간략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경산업이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를 토대로 해서 이게 이제 생겨나고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환경부 그러면 아시겠지만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규제부서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환경정책국은 사실은 이제 환경부에서도 거의 규제를 하지 않고 모든 게 이제 조장해주는,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면 우리 환경부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규제를 이렇게 해 갈 거냐. 그럼 그 규제를 통해서 우리 이제 환경산업 쪽으로는 또 어떻게 새로운 분야를 창출해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 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환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좀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신 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잘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그걸 10분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지난주에 이제 환경부의 금년도 정책 방향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드린 6가지의 국민과의 약속을
간단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첫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가지 환경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미세먼지, 록조, 라떼 이런 걸 예방하고 방향제 등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하수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환경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상존하는지 확인하여 제거하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셋째, 비용 효과적인 환경관리 방식의 구현을 위해 과학화, 선진화를 서두를 것입니다. 최대 구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제에서 네거티브제로 전환하며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넷째, 지구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능동 참여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소비를 진작시키게 됩니다. 금년 초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를 연착륙시키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 차의 보급을 확대하며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섯째, 환경가치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게 됩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로 환경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환경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중국은 다음에 좀 더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1.7배에 달하는 물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환경과 경제가 다 같이 붙도록 환경 규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유해물질 발생 시설의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일괄 입지 제한하는 방식에서 환경 영향이 미미한 업종은 안전조치하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핏 환경 규제를 무조건 다 풀어버리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이 되실 겁니다만은 좀 착한 규제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또 다른 규제 규제 아닌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국민들이 물론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6대 신규 환경 규제라고 해서 첫 번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금년 1월부터 시행됐고요. 화학물질관리법, 이게 또 금년부터 시행되고 화관법이라 하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아까 말씀드린 9가지 개별적인 인허가제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사의 전환촉진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고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내년부터 또 시행되고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규제라 할까요? 아무튼 규제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를 좀 더 창출해 보시길 바라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산업 금년도 환경산업 육성의 골자를 키를 2가지만 뽑는다 하면 일단 금액은 미미하고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 환경부가 그 동안에 이제 벤처기업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냥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부터서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물론 대기업을 크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그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협업이 필요하고 동반성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주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동안 모든 사업들, 모든 지금 앞으로 보시게 될 프로그램들은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이 창조경제센터라고 해서 이제 좀 전에 우리 배상용 실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기술원에 작년 9월 달에 창조경제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이 친환경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이렇게 보석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의 발굴해서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주는 것 이것까지도 이제 환경부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그동안에 환경부는 사실 이제 벤처센터에 대한 지원도 했었습니다만 이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 중기청이 이제 총괄을 하고 거기에서 각 환경이면 환경 아니면 이제 각 파트별로 해서 다시 또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환경 분야의 벤처 기업들을 지원을 해 주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국내 흔히 말하듯이 국내 환경산업이 포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거의 없어졌다 하고 특히나 우리 한국 환경공단 여기가 이제 국내 산업, 국내 우수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서 아무튼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사업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답니다. 이제는. 그래서 환경산업에 포화됐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을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고, 그래 이제 우리 환경산업과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그 해외 중에서도 중국에 치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해서 중국 위에 다른 지역에 나몰라라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역량을 좀 중국에 한번 집중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이나 주변에서 아무튼 중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년에 좀 더 이렇게 정부가 하는데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아마 도움을 좀 더 받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제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발표해 주실 분들이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자금을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알아야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R&D는 환경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환경부로 보면 환경기술경제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담당하는데 이 R&D는 요즘에 이제 저는 특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에서의 어떤 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R&D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해외 시장에 나가서 나가기 위해서 이 R&D를 한다. 그래서 또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모든 게 R&D 사업도 그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 있는 그런 쪽의 R&D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시다시피 4대 핵심 기술 개발 사업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페트롤이라해서 측정 장비, 대기오염, 수질오염, 화학물질 측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측정 분야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작년에 사업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이건 건국대에서 아마 주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업 실증화 연구단지 많이 들어보셨는지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중국도 말씀드렸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화두는 실증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R&D를 했습니다만은 이 실증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해외 나가서도 별로 빛도 못 보고 그랬다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증, 개발된 기술을 갖다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배상윤 실장님이 축사에서 말씀드린 북경에다가도 실증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시료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그 시료를 반입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통관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 시료를 분석했다 해서 그걸 누가 인정해 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국가기관에서 아예 인정을 해주는 지금 그런 협력 체제를 갖춰서 앞으로 가는 그런 실증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100억을 투자해서 중국하고 중국 제철소의 대기오염 방지 쪽에 1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줍니다. 그건 이제 물론 전체 규모는 한 2천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에서 한 내년까지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려는데, 아무튼 이 실증을 거치지 않으면 중국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러면 더더욱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 실증 쪽을 강조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조경제센터를 작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그 다음에 정책 자금, 융자 이런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제품 부분이고요. 이거 환경산업 현황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경제가 뭐 지금 침체되어 있다 그러는데 최소한 다른 분야보다는 환경 쪽은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지금 환경 개선 쪽에 특별히 또 투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중국 가서 별로 크게 도움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 한번 집중을 해보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주로 국내에서의 국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지원 제도인데요. 창업자,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에 대한 창업 지원, 요게 이제 앞에 이제 친환경 창조경제센터가 작년에 이제 설립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연계돼가지고 좀 더 유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책 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2차 보전 제도라 해서 정부가 이전에는 정부 자금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자 차액만 보전을 해주고 좀 더 많은 어떤 자금을 가지고 기업에게 이렇게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작년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렇게 혜택이 규모가 커질 겁니다. 투자 설명에 뭐 이런 부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환경산업은 어쨌든 환경산업의 이 지원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실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분들에게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또 중국 쪽에 이제 금년에 좀 치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관건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0억 예산을 가지고 중국 제철소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우리 기술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서 그걸 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 5개 정도를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중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려고 이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의 총 자치구라든지 뭐해서 31개 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를 추출해 봤습니다. 여기가 주로 이제 코트란 무역관이 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수요가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역 10개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기술. 거기에 이제 산업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업을 좀 해보려고 해서 이제 산업자원부 신재생 에너지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이 기술을 2개를 해서 만약에 중국에 이렇게 협력단이나 가서 기술을 어떤 설명의 기회가 있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9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협력단을 꾸려서 가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회담. 사실 정부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줄수록 좋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너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단을 입고 가서 그쪽에 고위급,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여러 좀 유수한 기업들을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명함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는 게 중국에서 흔히 하기는 이제 관시를 갖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하고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지금 산동성하고는 한 10년 정도 지금 유지해 오면서 거의 형제 간의 우애 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이제 하북성이라든지 섬서성이라든지 좀 우리가 진출해 볼 만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지역들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금년도 사업 예산 10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하게 되는 이 제철소의 대교염 방지 실증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대기업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대중소 동반 진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코트라 무역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미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우리 기업들이 어차피 거기도 이제 환경 설비를 계속 설치하거나 개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 강화지, 거의 바로 환경 당국의 기업 폐쇄 명령을 내려버릴 수 있도록까지 권한을 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이 환경 시설 개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더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기업과 환경 기업과 또 우리 기업과 또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방법 등, 아무튼 좀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 만점인 그런 쪽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중국 내 주요 발주처 벤더 등록, 우리가 제철소 아까 실증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화력발전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이 벤더 리스트로 등록이 되면 우리 기업이 계속 그쪽에 이제 좀 기회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벤더 등록도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중국은 가서 기술이 유출된다든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곤혹스러워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전문가들이 계약서까지도 검토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중점 협력국에서 몇 개국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신흥 진출국들을 또 더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EU 자금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렇게 환경 개조를 하는 그런 국가들 위주로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엑스포트 백 사업이라 해서 이제 수출 전문 업체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환경산업협회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국내 산업 육성 후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 중간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로 나가기에는 모든 게 겁이 나는 그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팅 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따 환경산업협회 윤 부회장님이 아마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겁니다. 요 밑에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GGHK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해외 발주처 관계자들을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서 시설도 보여주고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